안녕하세요, 힐링스윙입니다. 지금 영상은 다이나믹 자명이라 표현하며 수평으로 가장 멀리 가기 위한 동작입니다. 우리 수영인들은 자명을 통해 움직이면서 숨 참는 능력은 물론 턴 이후 물속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앞뒤 좌우 물이 사막으로 막혀있는 물속 공간은 움직임에 제한이 많습니다. 자세가 조금이라도 나쁘면 몸은 지체 없이 뜨게 되고 나름 평역기에 자신이 있어도 물속에서는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자세가 좋은 자세이고 나쁜 자세인지 영상 분석 해보겠습니다. 자, 물속에서 벽을 차고 기다리는 모습. 두 발로 벽을 밀 때 순간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유선형 자세로 기다려야 됩니다. 속도가 줄어들기 전 팔 당기기 시도를 하는데요. 팔 당기는 동작을 보면 팔을 벌려서 안쪽으로 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마지막 차렷 자세에서 손바닥이 천장을 보고 있어야 연결 동작이 매끄럽습니다. 어느새 도착하는 모습 축하드립니다. 자, 평영 출발 스타트 모습인데요. 이 자명 동작과 비슷해 보이지만 저병킥 1회가 허용됩니다. 이 한 번의 동작을 위해서 자명 연습은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웨이브 동작을 팔 당기는 동시에 하는 방법도 있지만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물속 자명이 숙달이 안되면 물속에서 더 갈 수 있는 유리한 상황에서도 의도와 상관없이 몸이 물 밖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도 잘 되는 사례입니다. 벽을 밀리는 지점이 다소 높긴 했지만 유선형으로 기다리는 자세 그리고 팔 당기는 동작이 깔끔합니다. 자, 시선을 아래를 쳐다보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다리를 차고 나면 다리 부분에서 살짝 뜨는 일이 발생하지만 이 팔 당기는 동작을 통해 다시 수평 자세를 유지해주면 됩니다. 자, 완주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팔을 마지막까지 밀어내는 부분이 아쉬운데요. 팔을 벌려 몸쪽으로 붙이는 과정에서 팔꿈치가 지금 살짝 구부러지고 있습니다. 팔을 벌려 물을 잡고 몸에 붙일 때는 팔이 완전히 펴졌을 때 강력한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팔을 차렷 자세로 만들 때 수평 자세보다 팔이 높은 곳에 위치하면 힘은 분산이 됩니다. 팔을 마지막 밀어내면서 차렷 자세로 만들 때 팔의 위치가 지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팔과 발차기의 타이밍이 좋아 호흡을 아끼며 무사히 완주까지 하였습니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 팔 동작은 단순히 한 번의 동작으로 끝내고 있는데요. 자명이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단순한 동작을 통해 물속에서 오래 버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굉장히 급한 모습입니다. 팔이 물을 제대로 잡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그대로 밀고 있죠. 자, 몸은 수평이 돼야지만 팔다리가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 머리의 상하 움직임도 보이며 허리가 올라오면서 지금 저항이 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일정 이상 속도가 나오지 않으면 몸이 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르게 행동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정확한 자세가 나오지 않으면 이거 좋은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이번 자명은 천천히 자세를 만들어가는 의도는 좋았으나 이 평형킥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관절이 접어주면서 발목이 바깥쪽으로 꺾어져야 되지만 이 유연성 부족으로 힘있게 물을 밀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몸이 뜨려고 하니 머리를 더 숙여 대처를 하였으나 다리 부분 하체가 뜨면서 균형에 문제가 생겼죠. 그럼에도 완주는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팔로 당기는 강도와 적절한 타이밍이 호흡을 아껴가면서 완주는 돕게 되었습니다. 타이밍은 좋아요.
자, 이번에도 다리 부분에서 아쉬운 장면인데요. 이 팔 당기는 동작 정말로 깔끔하고 타이밍이 좋고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평형킥을 차는 과정에서 발등으로 물을 밀어내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좋지가 않습니다. 발등은 저변킥 때 활용을 해야 되고 평형킥은 발바닥의 힘으로 물을 밀어내야 됩니다. 물속 평형킥뿐만 보완하면 지금보다 훨씬 먼 거리의 자명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팔과 다리 두 군데서 문제가 발생하면 물속 상황은 지금처럼 더 어려워집니다. 팔을 밀어내고 몸쪽으로 붙이는 위치가 상당히 높죠. 그리고 물속 평형킥이 물을 제대로 밀지 못하여 추진력도 부족해 보입니다. 물속에서는 일정 이상의 속도가 나오지 않으면 부력으로 인해 몸이 물 밖으로 뜨게 됩니다.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모습. 그래서 팔 당기는 동작, 평형킥의 강도, 타이밍 이 세 부분이 잘 맞아 떨어져야 체력을 아껴 속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케이스는 물 밖에서의 평형 손 동작을 그대로 물속에서 써먹고 있습니다. 물속 환경과 수면 위에서 평형 물잡기는 다르다라는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속에서는 팔을 벌려 몸쪽으로 물을 끌고 왔을 때 가장 효율적, 지금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은 바로 평형킥입니다. 발목이 바깥쪽으로 꺾지를 못하니 어쩔 수 없이 발등이 물에 개입되어 힘을 낭비하게 됩니다. 하체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 중 속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머뭇거리면 속도 저하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물속에서는 이거 고민할 시간도 없습니다. 팔을 벌려 안쪽으로 들어오는 시도 좋습니다. 처음 시도했던 동작 두 번째도 힘있게 물을 가져와 주면 됩니다. 자, 벽을 차고 유선형 자세에서 기다려주는 것이 좋은데요. 굳이 가장 빠른 구간에서 미리 저변킥을 차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팔을 당기고 엉덩이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 팔다리가 개입되어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평 자세가 지금은 필요합니다. 이것을 움직임 제어라고 표현하는데요. 물속에 있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신체를 통제하는 능력을 습득하면 됩니다. 이 호흡 참는 능력도 좋고 지금 타이밍도 꽤나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도착하겠습니다. 이 거품 날림이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요. 이 영화의 끝은 해피엔딩일지 새드무비일지 과연 결말은 몸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비극적 내용이었습니다. 평형킥은 나쁘지 않지만 이 팔 동작이 힘이 작습니다. 물을 조금 더 강력하게 잡아서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앞으로 해피엔딩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팔 동작에서 물을 약하게 잡는 모습, 그리고 평형킥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보이는데요. 그리고 팔을 당기는 순간 허리가 구부러지는 모습은 몸이 수평으로 만들기는 아직은 멀었다라는 뉘앙스를 줍니다. 앞서 허리 구부러지는 모습을 보고 나는 허리를 수평으로 만들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했나요? 평형킥을 깜빡 잊고 집에 놔두고 왔나 봅니다. 몸이 뜨는 상이 와도 평형킥은 예의상 한 번은 찾아야 되겠죠. 이번에 팔 당기는 동작과 평형킥의 연계 좋습니다. 좋은 자세에 가깝게 만드니 확실히 거리는 더 멀리 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팔과 다리를 차면서 머릿속으로 내가 물속에서 5번 하고 나니 몸이 떠오르는구나 하고 정확히 자신에 대해 알고 있으면 앞으로 자명을 할 때 언제 뜰지 예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 초급 시절은 몸이 물에 뜨는 것이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니 물속 가라앉는 것이 더 어렵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물속 자명을 통해 물속 이동 기술에 자신감을 쌓고 턴 이후 누구보다 더 빠르고 멀리 이동하겠다라는 기술적인 부분도 함께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고민만 하지 말고 연습을 통해 지금보다 한 단계 성장해 봅시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